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49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빈님 그리고 장윤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가여운 것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작품인지 장윤영 기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여운 것들은요. 엄마의 몸에 태아에 그러니까 임신 중이었던 여성이 이제 투신을 하면서 그 뇌가 이제 엄마의 몸에 뇌가 이식된 개체 벨라 백스터라는 아주 새로운 그런 개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걸 만든 분은 이제 창조주였던 갓윤이라는 분이신데 약간 괴짜 과학자 분이세요. 학계에서도 약간 괴짜 소리 들으시는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프랑켄슈타인 같은 실험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호기심으로 인해서 만드셨죠. 그러다가 이제 벨라가 점점 성장하는데 이제 뇌와 몸이 이제 불일치를 이루게 되면서 언밸런스한 그런 거를 이제 엠마 스톤이 잘 연기를 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남봉꾼이자 변호사 덩컨이 오면서 이제 덩컨과 같이 다른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워낙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올해 별 5개를 준 영화가 2개가 있어요. 듀운과 가여운 것들. 네, 듀운과 이건데 이거는 사실 저도 이제 제 지금 끝나고 나서 화면도 이걸로 바꿨어. 화면도 지금 이걸로 바꿨어. 저 옛날에 봤는데 아직 있네요. 그게 내가 엄청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죠. 네. 이거는 거의 오래 당분간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엠마 스톤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벨라 백스터를 좋아하는 건가요? 엠마 스톤을 좋아하죠. 벨라 백스터는 좀 어려운. 벨라 백스터를 좋아하기는 좀 남자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자들은 전 좋아합니다. 멋있는 캐릭터. 멋있는 캐릭터 멋있는 맞아요. 캐릭터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를 좋아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캐릭터적으로 좋다. 캐릭터적으로 좋죠 당연히. 네. 좋죠. 네. 자 아무튼간에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너무 좋았던 영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너무 좋게 봤던 영화고요. 근데 저는 영화 한 중간쯤에는 이 영화의 모두가 다 가엽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여운 것들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 영화 다 끝나고 나니까 가여운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탐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여운 것들은 정말 그것을 영화라는 매체가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와서 정말 잘 버무려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의 정의와 뭐 형성 과정 등을 정말 재치 있고 또 미적으로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장윤 기자님. 저는 일단 원작을 읽어봤었을 때는 정말 형식이 원작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뭘 어떻게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책 속에 책이 있고 책 속에 부록이 있고 부록 속에 뭐가 있고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무슨 심층적인 다층적인 그런 거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만든다고 할 때 상상이 잘 안 갔는데 그 중간에 사파도 들어있긴 하지만 사파가 있는데 사파도 되게 노골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인간의 장기나 뭔가 해부도가 있어요? 해부도라고 해야 되나? 네, 뭐 혀, 뭐 성기 이런 게 되게 크게 되어 있고 뭐 벨라의 모습이나 뭐 가딘의 모습이나 이런 게 영화에선 가딘이라 나왔지만 고드윈인데 뭐 그런 모습이 막 되어 있어서 그 상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역시 이 감독님만 할 수 있는 영화적 구현이구나. 놀라면서 봤고 2번은 못 보겠다. 제가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뭐 기가 빨리기보다는 물론 디즈니 플러스에서 뜨면 볼 것 같고요. 그래요? 디플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디플에서 나올 것 그러겠죠. 같은데 뜨면 한번 다시 볼 것 같긴 한데 저도 막 그날 언론사에 때 막 적으면서 봤어요. 한 몇 페이지 넘기면서 적으면서 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첫 장면부터 해서 이제 첫 장면에서 한 여인이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한 여인이 뛰어내리는 장면으로 타워 브릿지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연구 결과 그 벨라가 처음으로 내려와서 걷는 장면인데 여기부터 이 촬영 구도 자체가 이거 여왕의 여자구나 이거. 여왕의 여자 같은 촬영 감독인데 역시나 촬영 감독이 같더라고요. 딱 그 트래킹 숏이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제 어안렌즈였 찍은 맞아요. 이게 딱 그 전작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화면 구도가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이거 막 그런 거 적고 있다가 막 신기하다 근데 이게 갈수록 이거 어디까지 한번 가나 한번 보자 이거 봤다가 어디까지 가긴 가네요. 끝까지 가긴 갔는데 저는 약간 프랑켄슈타인도 지금 생각이 많이 났고. 그렇죠.
워낙 왜냐면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게 할 건데 이 거드윈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거드윈이 어디서 나왔냐 보면은 이 메리 셜리라고 이제 네. 프랑켄슈타인을 쓴 작가의 작가님 아버지 이름이 윌리엄 고드윈이에요. 거기에서 따 왔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거기서 따왔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작가가 원작자가 그랬든 왜냐면 아니면 뭐 또 뭐 이 이름 자체가 일단은 가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렇죠. 가시랑 윈이라는 게 아무튼 WIN 네네. 승리한 뭐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근데 이 인물 자체가 처음에는 가드윈이라는 인물 자체가 자기는 막 신이다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난 과학자야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 좀 바뀌더라고요. 자기 태도가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태도가 신에서 과학자로 바뀌는 막 그런 변화하는 순간도 좀 흥미로웠고 네. 아니면은 점차 이제 성장해가는 네네. 이 이제 벨라가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한 여성이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유년 시절이 무슨 거의 며칠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그렇죠. 유년 시절, 청년기 네. 막 이제 갑자기 자기 나이 때까지 좀 오는 시기 아마 죽기 직전 나이 때까지 확 올라가는 시기가 단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AI가 딥러닝하는 것도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AI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나오겠다. AI가 딥러닝하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면 걔가 되게 빨리빨리 초고속으로 그렇죠. 성장을 하는 거니까.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이제 AI가 자기 판단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자기에 있는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는 그것만 가지고 도출을 해낼 것인가 AI가 아니면 입력되어 있는 거 가지고 지가 생각해서 지가 작동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건 또 다른 건데 네. 되게 사실 이 작품이 거기까지 가면은 나 혹시 원작 작품을 아까 전에 그렇게 책 속의 책이라고 네, 너무 복잡하고요. 저도 읽어봤었을 때 막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캐릭터별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원작은 굉장히 이게 약간 뻥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약간 우화나 뭐 이런 것처럼 믿거나 말거나 막 이런 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읽었을 때. 네, 그랬던 느낌이었고 뭐 프랑켄슈타인 이야기 당연히 생각나면서 이게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작가님은 90년도에 썼던 그거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데 지금 감독님이 너무나 잘 각색을 했고 배우가 그걸 구현을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 이번 아카데미 선물로 네. 일단은 만약에 장혜영 기자님이 우승했으면은 뭐 다른 작품을 줬겠지만 아무튼 1등 작품에게는 책이요? 가영 것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가영 것도 원작 소설을 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소설 마감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간에 너무 금방 바빴어요. 읽기가 쉽지가 네, 않고 그럴 것 같아. 책이 좀 은근히 두껍대. 이게 언론사에 좀 늦게 와가지고 책을 못 받았어요. 네. 기자한테 책을 주더라고요. 맞았어요. 줬는데 저는 좀 늦게 와가지고 못 받았는데 수량이 다 딸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못 받았어. 그거 수량 그렇게 조금밖에 안 늦게 갖고 왔어요? 좀 늦게 왔어. 그래서 간시 시작하기 전에 들어왔었는데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 엘러스트레어 그레이 작가랑 이제 란티보스 감독이 네. 이제 설득을 엄청나게 했대요. 영상화하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제 살아 계셨을 때 이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이제 계속 함께 거닐었대요. 거니면서 내가 이걸 해야 한다, 영화를 해야 한다. 네. 라고 이제 이유를 설득한 끝에 이제 작업을 했고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작가인 토니 맥나마라가 이거 이제 각본을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적으로 영리하고 어둡고 예상을 빛나고 유머러스했다. 유머러스하다는 것이 요르고스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 소설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 작품 속의 세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철학적이고 정치적인데 동시에 이제 약간 유머러스하다 해가지고 요거를 쓰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데 맞아요. 란티모스 감독은 이제 영화 속 스토리는 벨라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이제 벨라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갔다고. 네, 90년대 쓰여졌지만 19세기 스타일로 쓴 거고 혹시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원작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원작 편지 같은 거 아니에요? 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영화로 따지면은 90년대 프란시스코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 맞나? 네네네. 거기에 맞아요. 나오는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네네. 키아누 리브스가 그 약혼자한테 계속 편지잖아. 편지 그 형식 우리가 편지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여운 것들 원작도 계속 편지, 벨라가 보내는 편지, 뭐 소설 속에 또 소설, 그 벨라가 뭐 자기가 썼던 일기 같은 걸 나중에 발견돼서 뭐 그걸 보는 형식 막 이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그거 약간 19세기 스타일로 썼고, 네 거기에 당연히 프랑켄스타인 재해석이랑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 너무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소설 참 흥미롭게 쓰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에 하나하나씩 이제 캐릭터를 살펴볼 건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먼저 벨라 백스터, 엠마 스톤이 연기했고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생애 두 번째 수상입니다. 나라랜드에 이어서 두 번째 수상인데. 아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근데 사실은 이번 작 저는 이제 소신껏 얘기하지만 상은 받았어야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저기 플라워 킬링문에서 릴리 글래드스톤이 받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연기는 본인 인생 최고 연기인 건 맞아. 저 엠마 스톤이. 네. 근데 상은 받은 게 좀 더 의미상으로는 더 나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작품이 주는 의미함이나 이런 게 만약에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나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솔직히. 킬링문 무관이죠? 무관이에요. 무관이에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플라워 킬링문을 무관으로 줬던 건 이거 개무시했다는 거 대놓고 깠네요. 왜 대놓고 그랬죠? 무시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심지어 감독도 오셨고 왜? 맞아요. 아니, 마틴 스코세지나 심지어 로버트 드니어 이분 잘 안 와요. 원래 아 맞아요. 맞아요. 디카프리 많아서 그런가? 아니 자기 상 후보 올랐을 때도 자기 상이 받았을 때도 안 왔던 분이 처음에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올 정도로 아마 축하를 해주고 싶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민망하게 됐네요. 네, 진짜 민망하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다들 예측은 왜냐면 미국 배우조합상도 받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거의 떼놓은 당상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마 그때 혜령님만 장현 기자님만 엠마 스톤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엠마 스톤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장현 기자님 받았어요. 유일하게. 진짜요? 다 릴리 글래드스톤이었어. 진짜. 근데 저 사실 그때 가요연 것들 아직 못 본 상태여서 근데 플라워 킹문을 봤으니 근데 저도 이견 없이 당연히 받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가요연 것들 딱 보고 나니까 그 뭐 다른 환경 생각하지 말고 연기 측면만 봤을 때는 저는 엠마 스톤이 받는 게 맞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그래 받았어요 받긴 받았네. 저는 뭐 불만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삔또가 나오셨어요? 불만은 아니고 사람이 받았다 였는데 그래도 응원하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왜냐면 아카데미 시상식 딱 이번 시상식이 딱 2000년대 초반 느낌 나가지고 약간 메인 작품상 받는 것도 약간 오펜하이머 같은 작품 딱 이제 받아놨고 딱 분위기가 2000년대 초반에 약간 시카고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시상식 흐름이 시카고나 반지장 상 받았을 때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좀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계속 유색인종들이 막 계속 몇 번씩 받고 막 주목되고 했으니까 다시 백인들이 돌아가자 이런 건지. 살짝 이게 약간 아카데미도 이게 유행이 있어 패턴이. 그런가 봐요. 어느 시상식 때는 좀 약간 다양성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어느 해는 그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또 아마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어. 어차피 로컬이잖아요. 어차피 로컬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로컬이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로컬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뭐 슈퍼볼이나 그렇죠. 돼야 많이 보지. 자, 아무튼간에 벨라 백스터, 엠마 스톤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 이제 이적이랑 만난 건 더 페이버릿 때 같이 요리고스 란티모스랑 만났었고 단편 블리트도 있었는데 이번이 이제 아무튼 세 번째 작품인데 은근히 엠마 스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요리고스 란티모스 감독이랑. 네네. 차기작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도 화면 4개고 4개죠. 뭐 지구를 지켜라도 한다는 소문이 있던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이것도 참 기사하게 저는 기괴하게 나올 것 감독님을 믿어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분이니까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이 안 됐는데 전설의 영화죠. 맞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줄. 근데 그 애가 참 독창적인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정말 한국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지금처럼 약간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한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뒤집히고 나니까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 르네상스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는
그냥 공식대로 만들었다가 다 같이 맞아요. 망한다. 그때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그때. 차라리 실험을 하더라도 맞아요. 차라리 실험을 하도 장품성을 위주로 해야지. 이건 너무 공식대로 만드니까. 그런 실험과 다양성으로 나온 게 닭강정인데 닭강정 인터뷰 갔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네, 그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다시 회귀하자 이런 그 계보가 있다. 지구를 지켜라. 그다음에 킬링 로맨스. 그다음에 닭강정이다. 근데 확실히 킬링 로맨스 빡이네 이게. 네, 그런 약간 아. 비슷한 라인업이 있다. 그렇게 류승용 배우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네네. 아니 닭강정도 전 솔직히 다 보긴 봤는데 취향 아니었어요? 제 취향은 확실히 아니긴 하더라고요. 저 너무 취향. 저 아직 좋고. 못 봤는데 그 원작을 좀 봤었거든요. 원작 본 네. 사람도 있네요. 웹툰을 제가 먼저 다 보고 보다가 때려쳤다는 사람 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 스타일이어서 아. 완전 막 가는 게 전 좋았어가지고 네. 원작대로 간다면은 아마 괜찮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재밌어요. 저 저 너무 빨리 보려고 재밌었는데. 해요 지금. 네, 재밌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벨라백스터 다시 얘기를 음. 뭐 얘기하다 이게 네. 유로버스 아티머스 차기장 얘기하다 이로 넘어갔군요. 네. 네. 자 아무튼간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벨라백스터에 대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가 너무 대단했던 게 가장 큰데요.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과격하기만 했던 시절의 벨라부터 네. 순수한 욕망에 눈을 뜨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절까지 딱 보여지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자기 자신을 이런 걸 보면서 캐릭터 자체도 참 재밌지만 이를 네. 표현한 연기 또한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엠마 스톤이 아니고서 다른 배우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캐릭터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지만 이 가요한 것들에서 벨라가 역시 핵심 그 자체이고 작품이 하고자 하는 말이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벨라한테 다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기자님. 저는 뭐 일단 엠마 스톤 자체 배우를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뭘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원작 읽으면서 누가 할까 생각했을 때 엠마 스톤 한다고 했었을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초반에 이제 뇌랑 몸이 불일치됐을 때 그런 언어 능력이나 걸음걸이 그다음에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을 대체 레퍼런스는 없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런 맞아요. 인터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약간 좀 프로이트 인간 발달 이론 보면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그렇죠. 장복기, 네, 생식기로 가는 그거를 그대로 가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기들이 뭔가 하면 입으로 가져가고 막 그렇죠, 빨고 그렇죠. 싶고 그런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중간 안녕이 아마 그 첫 대사였을 거 아니에요. 안녕. 바이. 맞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애기들 영상 많이 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맞아요. 뭔가 성인 여자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상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아까 닭강정에서 그 대사가 나오는데 이상한데 자꾸 보게 돼. 근데 이상한데 자꾸 보게 되는 그걸 어떻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바로 엠마 스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이 벨라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벨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녀와 야수 주인공이 벨인 거랑 똑같은 건데. 네네. 근데 이 벨라가 참 중간에 네. 이게 어디까지 성장해 가느냐 흥미로웠던 게 책을 막 읽잖아요. 네네네. 유람선 여행 떠나다가 네네. 알렉산드리아 경유하기 전에 갑판에서 네네.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키라고 한단 말이죠. 네네. 네, 이게 맞아요. 근데 딱 그거예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세운 정복자 알렉산더가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대요. 옛날 일화 중에. 네. 근데 이 현자인 디오니게스가 알렉산더에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뭐 이제 조언 구하다가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라.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인용. 그러니까 여성의 생애 중기뿐만 아니라 이 철학적으로 다 응축되어 있던 대사가 아닐까 싶고 아마 제가 어느 평 중에 그걸 봤는데 이런 대사를 더 궁금했지. 그러니까 관계하는 장면을 굳이 헬 장면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다라는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많긴 많았죠. 네네. 공개 삭제된 장면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병 검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있어요? 정말요? 삭제된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한 얘기가 성병 검사로 이제 그 이거 매음굴. 스포나요? 스포 있습니다. 네네. 매음굴에 이제 막 일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포주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의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자기는 안 받겠다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네. 막 제대로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듣기만 해서 잘 모르겠는 영어 잘 몰라서 아무튼 그 장면이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거 왜 삭제했냐. 이게 굉장히 여성 관점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점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성애 장면 빼고 이거 넣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그런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적게 넣었으면 아카데미 작품성권으로 갈 뻔했는데 가지 못한 게 이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좀 적당히 넣었어야지라는 그 있잖아요. 약간 유럽 영화잖아요. 이거는 거의 사실 그쵸, 그래서 그쵸. 영국에서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거의 이제 싹쓸이했으니까. 네네네. 아마 엠마 스톤도 동의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제작자로도 이름 올렸으니까 감독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장면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거는 뭐 본인이 뭐 의도했던 감독님의 의도도 뭔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 장면들이 많다는 거를 인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네. 그래도 저는 이걸 만약 줄이거나 더 늘릴 필요 없이 지금이 딱 적당했다고 보는 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그 관계하는 장면들에서 많은 인간 군상이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처음 초반부와 네. 그리고 이제 매운굴에서 일을 하면서 두 가지가 되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 인간 자체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이제 눈을 뜨고 네. 재미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었고 네. 매운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내가 그걸 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을 대하는 과정이 저는 더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빅토리아 시기에 억압된 그런 여성의 성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네. 초반 장면은 특히 더 왜냐면은 이게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창조한 인간 펠리시티. 네. 네네. 펠리시티의 뜻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에요. 네. 제 생각엔 펠리시티한테는 거세를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마 표피를 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할 일을 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한테는 그 과정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이 계속 아이처럼 행동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망치질하고. 네네. 성장을 안 하네요. 가진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제거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왜냐면 제가 최근에 또 넷플릭스 봤던 게 성인물 네. 그 네덜란드 독일편. 네네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다 봤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이 시리즈도 대만 편 재미없어서 끊었는데. 점차 진화해 가요. 진짜. 네, 점차 이야기의 화두를 좀 대중적으로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약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 확실히. 왜냐면 이번 작품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우머나이저 회사를 갔거든요. 근데 우머나이저가 아무래도 이제 여성자의 기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해주면서 왜 여성들의 그런 뭐 행위나 이런 거는 계속 저주시되고 금기시되어 있었고. 같은 인간인데. 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시기는 더 그랬어요. 당연하죠. 더 그랬고 그렇죠. 이때 나왔던 영화가 아마 이 시기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히스테리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위. 네네. 그게 병이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근데 그게 아마 바이브레이터 개발하면서 이제 맞아요.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자위기구 네, 개발하는 거. 딱 요 때 이야기거든요. 요 시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화가 아마 그거를 위해서 아마 그 초반에 넣어준 것도 괜찮았고 또 이제 결국 두 번째는 매운굴 보여주는 것 자체 때문에 또 논란이 아까 아마 이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논란이 뭐요? 또 있었어요. 왜냐면 가르치는 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여성의 페미니즘 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서 그러니까 여성의 해방을 논하는 여성이 네. 성적 자유를 누리다 못해 이제는 스스로 성매매 수단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게 맞냐? 라는 게 아마 시네 21 리뷰에도 있었어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페미니즘이냐 여성 혐오인가? 음. 난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글을 읽기 전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특히 그렇게 나쁜 남자처럼 뭔가 그런 데에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직업군을 되게 자기 자의가 아니라 타의인 걸로 되게 얘기를 하는데 바꿔서 생각을 항상 해봤어요. 내가 정말 유희를 좋아하고 정말 성적으로 쾌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직업이면 난 너무 즐길 수 있겠다.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내가 가수면 즐겁고 내가 연기를 좋아하는데 배우면 즐거우며 돈도 버는 것처럼 나는 내 성장도 하고 이걸 돈을 버는 거에 너무 만족할 거라는 그런 여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벨라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게 이번에 성인물 시즌 1 때
그 AV 배우 인터뷰하러 갔었을 때 일본 편에서 아.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했는데 그거야말로 덕업일치고 네.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맞습니다. 손가락질 네. 할 수 없는 네네 일.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논란이 됐어요. 아무튼 왜 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 똑같은 이유죠. 저는 그게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면 그럼 네,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사회가 그걸 부끄럽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난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돈도 벌어서 너무 좋다 얘기를 잘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벨라가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그 영화를 봤다면 나도 그런데 나 누구한테 얘기 못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빈님한테 바로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논란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그래도 어떤 여성의 해방을 논한 이런 어떤 여성이라는 워딩을 계속 가지고 오고 페미니즘이라는 워딩을 가져오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벨라라는 캐릭터가 이 인물을 봤을 때 여성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개체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도 아닌 새로운 네. 개체인가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남자와 정자 결합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존재?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개체고, 근데 개체는 이제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네. 되게 실험적인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체로서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혹은 그것이 지금 사회 시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단순히 여자 배우가 이런 연기를 했고 여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이런 것들을 겪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페미니즘이나 여성에 대한 그런 걸로 가지고 오면은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성중립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또 이슈 중에 하나니까 성중립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임신을 했는데 그 태아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의 뇌를 꺼내서 이식을 한 그렇네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생물학적으로 여성을 가지고 와서 태아가 있을 때 뭔가 다른 개체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저는 보였는데 너무 그쪽 논의로 함몰될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쉽네요. 그쪽으로만 너무 치중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캐릭터 나면 이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였던 덩컨 웨더번을 연기한 마크 러팔로입니다. 야, 덩컨이라는 인물은 정말 마크 러팔로도 확실히 다들 벗어나야 돼. 빨리 이제 마블에서 벗어나니까 다들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헐헐 날아요. 다들 헐헐 날고 있잖아. 네. 마블에서 벗어나니까 스칼렛 요한슨도 그랬고 다 억압 받았던 것들 다 막 꺼내갖고. 맞아요. 진짜 다 연기로 다 승화한 것 같아. 이제 좀 연기할 수 있는 작품들 불러주세요.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초록 괴물 해야 되고. 에이, 거기에 매어가지고 내가 거기 도장을 왜 찍었는지 돈 벌려고 찍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그렇죠. 거지. 너무 오래 있어야 되고. 너무 오래 있었죠. 그래서 살짝 숨통 튀었던 영화가 사실 그거였어요. 스포트라이트. 저 너무 좋았어요. 스포트라이트도 마크 러팔로 살짝 숨통 튀어가지고 이제 맞아요. 자기가 간만에 헐크하여 다른 연기 할 수 있다. 그래서 네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비긴 어게인 딱 그 시기였어요. 그러네요. 그쵸. 그랬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덩컨.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딱 소개하실 때 딱 기자님이 저랑 바로 웃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인물 이름만 들어도 웃겨요. 그러니까 정말 익살스럽고 근데 잘못 표현하면 되게 유치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크 러팔로가 그걸 저렴하지 않게 정말 이렇게 고급진 유머 같은 느낌으로 네네. 영화 내내 그 텐션을 유지하니까 너무 귀여워 보이는 장면도 많았고 저 너무 귀여웠어요. 삐지는 장면 같은 거 네네. 보면은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중년의 남성이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는지 안 칼진 맞아요. 삐지는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약간 이게 덩컨이 또 이제 맥베스 네. 셰익스피어의 소설 맥베스에서는 약간 부하들로부터 암살당하고 이제 그런 역할에서 약간 어리석은 자 이런 어원으로 좀 다가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군요. 이 덩컨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유람선에서 네. 세계 그거네. 지금 거기서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네네. 버스에 네네네네. 모든 걸 다 따고 잃어버리면서 그때 나오는
약간 사실 그때는 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또 약간 막 이거 죽일까 말까 한데 근데 그렇지도 못해. 그렇게 하지도 못해. 소심해. 네. 심지어 그 파리 가서도 아이씨 몸을 팔아?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도 왜 거기 계속 있냐고. 맞아요. 왜 계속 간다면서 왜 안 가?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네. 막판에 결혼식 한다니까 그것도 아마 결혼식 했을 때 이제 왔잖아요. 아마 네네. 그것도 아이씨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분탕질하러 가고 약간 복수하는 느낌이었어요. 일부러 투입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네. 남편 뒤에 숨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숨어서 얘기하고. 그거 너무 재밌었던 캐릭터입니다. 전 여친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뭔가 분노가 많이 쌓인 그런 느낌? 아이씨 어쩌면 로다주 대신에 여기 받았어야 했나? 근데 저는 로다주가 더 로다주도 연기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분의 그런 행위는 이해할 수 없으나 거기 안에서 연기는 너무 좋았으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맥스 맥켄데스 라미 유세프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사실 옆에서 이제 계속 이 상황을 계속 조사하고 이제 조사 기록하고 이런 캐릭터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거기다 이제 혹심도 품고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사랑도 하게 되고 그렇죠. 벨라를 뭐 이 배우에 대한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처음 봤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크게 큰 인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네 원작에서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원작에서는 중요하군요. 그렇게 막 완전 중요하다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원작에서 좀 비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가 이 가요것들 영화에서 가장 유일하게 납작한 캐릭터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렇게 인상적인 것들이 많지가 않고요. 맞아요. 이 역할이 딱 그 납작하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만 하는 약간 맞아요. 정물 같은 느낌으로서 네네. 존재해야 되는 캐릭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수염이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좀 남기도 하고 착하게 생겼다 되게 이해심이 많을 것 같다. 맞아요. 벨라가 여행 간다고 약혼 했는데 간다고 해도 보내줄 것 같은 그런 가서 거. 돌아와서 이제 결혼 앞두고 이제 고백 또 도망가도?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래도 마지막엔 잘 해피엔딩인가? 마지막 두 해피 엔딩인지는 잘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네요. 네. 뭐 약간 연구원 이런 거니까 뭔가 계속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벨라를 연구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좀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자 그러면 제로드 카마이클이 연기한 해리 에슬리 이 사람이 이제 크루즈에서 벨라에게 다른 경험을 시켜준 인물이잖아요. 그게 엄청 큰 경험이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마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덜 납작한 캐릭터 같아요. 네. 그나마. 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고 배우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배우도 사실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이름은 계속 어디서 많이 들었어. 이름은 계속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구나. 한국엔 별로 소개가 잘 안 되는 작품들이었나 보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배우 분이 그 캐릭터 자체의 어떤 스타일이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때 아마 선글라스도 끼고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양복도 양복 입고 같아요. 입고. 근데 의상이. 애초에 그 크루즈 여행을 할 때 굉장히 그 배경 자체도 화려하고 색감이 엄청 화려한데도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다 강으로 가는 거잖아요. 모든 미술 같은 것들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좀 별로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튀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그 자체 스며들면서 잘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네. 스타일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이론들을 또 설파하는 냉소주의자로서 네. 딱 냉소주의자가 지닐 만한 그런 뭔가 스타일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분을 빼먹었네. 자 가딘 백스터 역할의 윌렘 데포. 안 했나요? 빼먹었어요. 사실 저 제일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시간씩 이분도 분장에 시간을 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설치에 4시간, 해체에 2시간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원래 윌렘 데포 하면은 그 옛날에 스파이더맨이 워낙 강력하기도 했었지만 고블린. 네, 가장 저는 이게 유명한 배우들보다는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들은 그 캐릭터가 항상 생각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생각도 많이 했고 저는 이렇게 트름하듯이 이렇게 뱉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소화가 안 돼서 이러지니까. 이거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대부분 다 귀여웠어요. 저는. 맞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그랬습니다. 뭔가 빵 막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분도 은근히 아카데미원 또 상 못 받았어요? 아, 진짜요? 이분도 아카데미 없어요. 그래서 이번 후보도 못 올랐잖아. 저 후보도 올랐었죠, 맞아요. 네, 이번 후보도 올라서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저번에 있는 고흐 영원의 문에서였나 그걸로 한번 플로리다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 나무조연상. 조연. 네, 거기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안 된다고 막 하던 그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은근히 작품들은 막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 거의 이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에서 카메오로 더 많이 나오지만 참 이게 항상 지금 보니까 베를린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 이런 거 받으셨어요. 이러다 아카데미에서 평생 공로상 받으실 것 같아. 그건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면. 왠지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그런 게 타이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뭐 아쉽네요. 옛날에 막 올리버 스톤 감독의 그 플래툰 플래툰 그 유명한 포즈를 취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서가지고 이거 올리는 거. 그거였나? 무릎 꿇어서? 네, 무릎 꿇은 다음에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장면들 다 찍으시는데 상복이 진짜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아쉽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혹시 이 외에 또 기억나는 캐릭터가 있다면? 사실 캐릭터 중심 영화도 아닌데요. 캐릭터 뭐 기억나는 건 없긴 했는데, 일단 원작에서 벨라랑 백스터 가딘의 관계는 영화에서는 부성애를 느끼는 것처럼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거의 사랑의 감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막 결혼한다고 하거나 뭔가 할 때 약간 절규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걸 편집을 상당히 잘했군요. 네, 약간 부성애로 캐릭터를 좀 옮겨간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엄청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포주요? 아니. 크루즈에서 네, 할머니? 할머니. 저도 근데 저는 그 크루즈의 그 두 분이죠. 관계? 관계보다는 그 캐릭터 자체가 네네. 의자를 원래 던지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한번 이렇게 빠뜨리려고 했을 때도 그 유쾌함, 그러니까 지성인이 갖고 있는 유쾌함을 저는 참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억에 남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던질 수 있으면 던져봐. 네, 좀 재밌었어요. 던지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이제 잡혀가고. 근데 맞네요. 참고로 이분이 정말 유명한 배우세요. 마담 한나 쉬굴라. 이 배우가 옛날에 어떤 영화에 나왔었냐면은 제가 최근에 페트라 폰칸테 쓰디스 눈무현 영화가 있어요. 네? 모르는 영화입니다. 이게 라이너 베르 파스빈더 감독의 작품인데 이걸 리메이크한 게 최근에 프랑스 오존 감독의 피터 본카트예요. 거기 뭘로 나왔었어요? 피터 본카트에서도 거기서도 출연 엄마 역할로. 거기서 주인공 역할이었었는데 페트라 본카트 그분이구나. 네, 72년 작품에서는 거기서 주인공인데 거기서는 이제 엄마 역할로.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배우가 나오셔가지고 아마 이거 그런 이제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우 여기서 나왔네. 찾으셨겠네. 네, 저도 반가우셨겠다. 네, 저도 이름 이제 찾아보다가 이분 그 작품에 나오셨던 분이네 하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피터 본카트에 나오고요. 네. 아무튼간에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다면.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벨라가 되기 전의 인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신 전에. 네네. 저는 엠마 스톤이 벨라였을 때랑 투신하려고 할 때 잠깐 또 나오잖아요. 그 여성 파란 옷을 입은 그분이 엘리자베스인가 그럴 텐데. 맞아요. 이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연속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벨라가 나오다가 기억하듯이 잠깐 플래시백으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게 인식이 될 정도로 대사 하나 없었잖아요 거기서. 근데 저 인물은 다른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서 참 인상적이었었고, 뭐 또 벨라가 춤을 추는 장면 있었죠. 그건 진짜 너무 저도 좋았었고, 그리고 인상적이보다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건 매음굴에서 아빠가 아이들 데려와 성교육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까지 가난하고 있었고. 진짜 그건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영화랑은 조금 다르기도 한데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제가 미술관 거니는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예뻤죠. 너무 좋았어요. 그 벨라 방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벽받이 기타. 사실 이제 그건 있어요. 막 엔딩 크레딧 하면은 그래도 이제 스태프분들의 이름을 좀 기리는 곳인데 너무 스태프분들 이름이 등한시 완전 집중이 안 돼. 그거 보느냐고. 분산돼가지고요. 그거 다 분산하면 다 심지어 자막도 다 이상하게 배치를 하니까. 맞아요. 아마 보시는 이게
그거에 대해 또 불만이 또 계시는 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엔딩 크레딧은 그래도 온전히 스태프들을 위한 그래도 공간인데 열심히 해주신 이건 뭐 마지막은 그러게 까만 거에다가 이름만 하얀색으로 쫙 올라가게 해줘야지. 그쵸. 그건 아니더라도 좀 약간 아니야? 분산해도 좀 해주던가. 그 중간에 좀 끄든지. 맞아요. 적당히 하고 하든지. 끄든지. 그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간에 참고로 아까 전에 빅토리아. 아, 빅토리아 블랭싱턴. 네. 이 빅토리아는 그 자체가 빅토리아식이라는 네네, 걸 대놓고 그쵸, 그렇게 한 맞아.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또 인상적인 또 단점이 있다면? 뭐 당연히 춤추는 장면은 너무 인상적이었죠. 뭐 연습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 두 분이서 뭔가 자유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막 하는데 와 진짜 거기서 압도됐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쉬어가는 페이지 없이 계속 강강 나오니까 뭐 숨 쉴 틈 없어갖고 거의 빨려들듯이 해서 뭐 저는 막 인상적인 게 뭐 딱 있다 이런 것보다 다 너무나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맞아요. 뭘 통으로 다 인상적이고 강렬했기 때문에 춤추는 장면 뭐 그 정도랑 의상 벨라의 의상은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한번 입어보고 싶지만 어디 입고 나갈 수는 없는 맞아요. 그런 옷들 다 과도하게 되어 있는 벨라 방도 되게 과도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뭔가 엠보싱 같은 것도 많이 되어 있고 네, 옷도 맞아요. 이게 그 시대에 유행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더 과장된 네. 이런 어깨뽕 뭐 이런 것들 레이스 이런 게 되게 눈이 아플 정도로 막 아름답다 못해 너무 과한 설정이 이 영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아카데미에서 이게 순서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분장상, 의상상, 미술상 한 번에 싹 다 있잖아요. 먼저 가요운 주고 가요운 것들이 받은 상들 딱 한 번 연속으로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분장상은 이제 나디아 스테이시가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엠마 스톤과는 벌써 세 번째 호흡이에요. 더 페이블의 여왕의 여자도 했었고 크루엘라에서 분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낙 이 두 작품이 우리가 아는 현실 세계와 사뭇 다른 세계라는 점에서 가요운 것들과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역사적 요소와 멋진 레퍼런스를 결합해서 이게 잘 이제 나디아랑 같이 함께 일한 게 좋았다고 엠마 스톤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도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 전통적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을 반영을 했고 아까 전에 뭐 분장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6시간 정말 특수 분장도 고생을 했고 확실히 이게 있는 것 같아. 분장상을 상을 받으면은 배우들의 상으로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확실히.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쵸. 그 분야를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의상도 이제 총 제작 인력만 40명에 22주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왜 홀리 와딩턴이 작업을 했는데 그 멜라 웨딩드레스 피팅하는 순간 눈물이 나왔었대요.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예쁘긴 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가장 예뻤어요. 가장 좀 심플하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뭐 다양한 뭐 빅토리아 시대 의상 물론 해가지고 섹슈얼리티나 글래머러스한 룩의 소매나 뭐 사교 모임 뭐 등등 다 아무튼 의상 하나 고생했고 자 이제 미술인데 미술도 사실 이게 전통적인 그 시대극의 미술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건 아니죠. 이게 왜냐면 리스본 같은 경우는 그 트램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램 자체는 하늘 나는 거 말고 지상 트램. 그죠. 그 파란색의 트램이나 아니면 그 보시면은 파란색의 이제 문양 같은 게 있어요. 리스본에 다 이제 리스본 전통 문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다른 평론가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끝나고 나서 아무튼 이게 그 벨라가 살아갈 세계를 할 때 이제 시대적 배경을 특정하지 않고 시대를 암시하는 요소를 넣었지만 동화나 은유에 가깝도록 이제 컨셉을 잡았고 그래서 SF 소설이거나 시대착오적이거나 상상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이게 헝가리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엠마 스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트장 다 걷는데 30분이 걸린다고. 넓구나. 엄청나게 거기에 심지어 레스토랑 호텔도 있고 도시 전체를 이제 지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상을 안 받을 수 없고 이제 제임스 프라이스는 베테랑이고 이제 쇼나이스 미술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작품으로서는 이제 사실 패션계나 광고 미술계 이런 쪽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이제 캐스팅 이제 딱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 내가 해본 준비 작업 중에 가장 디테일하게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소감을 남겼었는데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다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을 세 개 플러스 이제 작품상까지 이렇게 상을 받았고요. 시간이 뭐 그렇게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작품 혹시 다른 거 재밌게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어서 그렇게 뭐 이 작품이 유독 좋았던 거지 그 전에는 뭐 그냥 네, 그랬던 것 확실히 같아요. 그건 느껴지는 게 이 작품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중에 대중적이야.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유해요. 네. 제일 보기 이걸로 입문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아, 다른 그래요? 거는 좀 힘들어요. 저 어제 송곳니를 어제 봤는데 이야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송곳니도 힘들. 그나마 그 다음으로 대중적인 게 더 페이버릿. 그쵸. 그나마 확실히 이제 큰 자본 들어가니까 좀 낮춘 것 같아. 자본이 좀 크게 들어가면 조금씩 낮추면서. 혹시 니믹 보셨나요? 아니요. 단편? 이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언어가 네네 이거 부천 영화제에서 봤었는데 맷 딜런 나오거든요. 쳐다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시선만 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그 외에는 이제 더 랍스터 같은 것도 킬링 디어, 킬링 디어는 마지막에 충격적이어가지고 뭐야 이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정말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 정말 잘 되길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패스트 라이브즈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